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코스피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어제 증시 강세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 휴장을 앞두고 또 불확실성도 물론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FOMC 회의를 결과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큽니다. 네,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이렇게 연결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깨틀고 있어야 이기는 전략 세워보실 수 있겠죠. 이 모든 것 머니더블유 어벤져스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머니더블유와 함께 이기는 전략자 보시죠.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유비 양우석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오늘 오전장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약보합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그 부분이 조금 문제이긴 해요. 사실 어제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죠. 네. 근데 호재가 있었나요? 호재가 없었습니다. 호재 없는 가운데에서 급등을 했고요. 네. 오늘은 또 그 반대입니다. 악재가 있었나요? 그것도 악재가 아닌데. 우리나라에 물론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된 악재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 때문에 특별히 지수가 뭐 급락을 한다든가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떨어졌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잃은 상태 하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 지수 중 나스닥 선물 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듯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는 지수가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규모로 6천 계약 정도 됩니다. 네.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그 반대죠. 개장 초에 10,000계약 이상 순매도가 나왔다가 후반 들어서 약간 그 규모를 줄였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8,700계약.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네. 매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많이 흔들렸다는 거고요. 재밌는 것은 코스피가 많이 흔들리니까 코스닥의 반사 이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개장 초 중반까지는 일반 개인들이 시장을 선도했고요. 그런 가운데 일반 개인들이 선호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네.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은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을 했다는 특징이 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시장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장도 대응을 잘 해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은 오리무중이죠. 네. 시장 판도 또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조금 더 시장을 볼 때 우위에 있는 그런 상태인 곳으로 네. 지수가 이제 박스권 양세이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운데 코스닥 테마별로 정책 테마 중심입니다. 비교적 빠른 순환매가 네.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는 반도체, 오늘은 5G 이런 식으로. 네. 따라면 전기차 또는 현재 자율주행도 그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중기 추세 관점에서 볼 때는 중국의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4월 달에 제조업 지수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대치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네.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가 잡힌다면 아마도 여태까지 시장 판도와는 다른 중후장대한 산업재 쪽에 있는 종목들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테마별로 비교적 빠른 순환매가 또 예상이 되는 만큼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앞으로의 전략까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유비 양우석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에서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는요, 고평가 논란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침체기를 겪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있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국내 증시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성전자 실적은 발표가 됐고요. 걱정했던 것보다 더 실적이 나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 1분기 영업이익 규모가 6조 2천억 정도. 이거는 작년 3, 4분기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입니다. 상당히 크게 실적이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삼성전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네. 반도체 장비 내지 부품 소재와 관련된 정보들이 저반 실적이 나쁜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코너가 반도체죠. 네. 그들 종목들이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지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건데요. 네. 잠깐 차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경진을 하고 있죠.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선도하는 듯한 아주 강세,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증시에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의 인정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앞에서도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SK하이닉스는 120조, 삼성전자는 무려 133조. 물론 11년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지만 어쨌든 초대규모 투자가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실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네. 아주 중요한 그런 결단을 한 것이다 하는 점에서 특별한 이슈가 된다는 거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때맞춰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의지도 상당히 강하죠. 네.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네. 월가의 속담에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정부 정책에 이제 가까운 그러한 테마주들이 힘을 내는 것도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는 실적이 나쁘지만 2분기까지 나쁠 겁니다. 하반기 때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특별한 것은 삼성전자가 금년부터 네. 생산량을 조절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는 그런 얘기는 했지만 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이 시장은 과점 체제 하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공급 업체들끼리 약간의 카르텔 형식으로 해서 공급량이 조절이 되면 반도체 가격은 금방 안정이 될 거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반도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시장에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 반도체의 개념 그리고 특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근데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네. 그런 IT 기술이죠. 네. 반도체 아십니까? 반도체 너무 많이 들어봤죠.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일반 개인들은요. 일단 D램이 뭐고 낸드가 뭔지. 그럼 저장하는 거죠. D램은 살렸다 찍었다 하는 거고, 네. 낸드는 그냥 저장만 하는 거고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뭐냐는 건데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기도 네. 합니다. 이것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산하고 분석하고 더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능,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끔 네. 작업 지시를 하는 반도체 소자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네. 이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메모리 시장보다도 거의 2배 이상으로 전체 시장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가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좀 약하죠. 네. 삼성전자가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특별히 주목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이 분야는 매우 다양한 그러한 그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해서 소품종,
다품종입니다. 품종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메모리 쪽은 품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이제 D램이나 낸드밖에 없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 생산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쉽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건데 상당히 하이테크, 고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고요. 네. 시장이 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품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이 업황에 기복, 만약에 이 사업에 종사하는 어떤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체의 네.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인텔 같은데 또는 현재 퀄컴 같은데 또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 같은 네. 세계적인 업체죠. 이런 업체들의 실적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취약점, 치명적인 약점 삼성전자 실적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그 기복이 심해요. 불과 6개월 전에 17조를 넘었던 영업이익이 네. 6개월 만에 3분의 1 토막 났단 말이죠. 그런 정도로 기복이 심한 것에 반해서 이쪽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실적이 네. 안정적이어야만 적용 배수가 멀티플이 좋아진다는 거죠. 삼성전자 아무리 많이 멀티플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배수, PER 배수입니다. 적정 PER. 적정 PER 10배 이상 잘 봐주질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장착이 되면 그러면 적용 배수를 10배가 뭡니까? 12배? 15배, 많게 20배까지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한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현재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텔 인사이드 아시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고요. 퀄컴의 통신 칩이 있고요. 네. 또 엔비디아 아주 유명한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소니는 상당히 어려웠던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미지 센서 때문에 뜨고 있죠. 네. 그리고 네덜란드의 NXP 같은 자동차용입니다. 애플도 하고 있죠. AP라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거는 이제 스위프폰의 중앙 처리 장치고요. 네. 삼성전자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몇 개 해요. AP 아까 얘기했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것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 센서도 해요. 세계 2위, 해외 2위입니다. 네. 그 모뎀 칩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 세계 전 시장을 장악하는 정도의 그런 1등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야말로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이 크고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 과정 중에서 알아두면 좋을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TV를 통해서 그리고 또 나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걸 이해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반도체 DRAM 제조 공정만 해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하지만 일반 개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핵심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이쪽 시스템 반도체는 DRAM과는 달리 일괄 생산 체제가 아닌 분업화되어 있다는 거. 개발과 설계 따로, 그리고 생산을 따로따로 하는 글로벌 국가 간 또는 현재 업체 간 분업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현재 인텔은 개발과 설계를 하는 업체고요. 대만의 TSMC는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삼성전자도 생산하는 업체죠.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개발,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춘 사실상의 유일한 업체라는 특징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발과 설계 쪽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이 일단 먼저 우리가 공략을 해볼 부분이 된다는 건 삼성전자 실제로 1단계 공략 대상을 파운드리, 즉 이제 수탁 생산입니다. 설계도를 받아서 생산하는 것, 수탁 생산인데요. TSMC가 전 세계 시장을 약 48%, 삼성전자도 제법 돼요. 19%까지 따라왔어요. 하지만 30% 정도, 30%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나 있는, 아직은 따라가려면 아직 멀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화입니다. 누가 더 작고 가볍고 얇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고요.
해서 지금 현재 이 파운드리 시장은 어찌 보면 어느새 이제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는 건데 이 양사 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미세화 공정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네. 미세화 공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노광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노광 웨이퍼에 네. 반도체 회로 설계를 새기는 것. 노광. 빛을 조사해서 빛을 쏴서 회로를 새기는 그 공정을 얘기하는 건 이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네. 현재 특히 7나노급 이하로 현재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극자외선 노광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네. 이 극자외선 노광기 EUV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는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에 ASML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가 지분 3%를 갖고 있었던 업체입니다. 이 ASML이 그걸 극자외선 노광기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삼성전자도 TSMC도 그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네. 강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한테 그 장비 좀 달라는 것이죠. 거기는 더 이상 을이 아닙니다. 슈퍼을이고요. 어찌 보면 갑일 수도 있는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한 회사라는 것이고요. 그 극자외선 노광기가 엄청 비쌉니다. 네. 아마 단일 기계로서는 가장 비싼 기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거의 2천억 원 정도 한 대당. 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그 설비를 구축하는 데는 최소한 15대, 20대 이상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몇 조가 필요한 것이죠. 그 장비를, 그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비싼 그런 장비라는 것이고 한 가지 더 특이할 만한 것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ASML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3% 갖고 있다가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지분을 팔았어요. 다 판 것은 아니죠. 반 팔았어요. 그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DRAM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미세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ASML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자 당시에 지분도 매각을 하고요. 네. 또 현재 극자외선 노광기는 사지도 않았습니다. 매 구입을 보류를 했었던 네. 거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최근까지도 그랬다가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그 비싼 극자외선 노광기를 사기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큰 변화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TSMC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세계적인 1등 회사가 반드시 기필코 되겠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 특히 파운드리에 대한 네. 의지가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네. 수혜를 받겠냐 하는 점을 충분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 외 개발 설계 분야는 우리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별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분야는 패키지 분야입니다. 사실 DRAM 공정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DRAM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세화하기가 나빠요. 물리적으로 한계 상태, 거의 16나노 수준까지 가까이 있거든요. 네. 더 낮추기는 나쁘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나쁘고 더 낮출 수 있다 손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극자에서 노광기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비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비용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 가장 유력한 것이 그렇다면 전체 패키지 좀 줄이면 되겠다라고 네. 해서 개발된 기술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그 기술 때문에 물먹은 분야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공교롭게도 네. 삼성전자의 경쟁 대상인 TSMC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해서 FOWLP라고 하는 기술을 TSMC가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납품을 하다가 탈락하게 됐습니다. 이 기술 때문에. 그 TSMC한테 밀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게 크게 한번 그때 혼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네. 기술입니다. 이 기술과 대적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특이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같이 개발을 했던 그 기술력은 물론 그 기술력은 삼성전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삼성전자한테 팔았어요. 네. 판다고 그래요. 7,800억에. 그만큼 삼성전자의 온 기술을 집약시키겠다는 뜻이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네. 가지 마지막으로 Fan-out WLP, FOWLP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전 세계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딱 한 군데 갖고 있습니다. 네페스.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렇군요. 네페스 같은. 그래서 네. 네페스 같은 차트를 보시면 알 겁니다. 계속 줄기차게 올라가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스템 반도체는 또 개발과 설계, 생산 단계로 분업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삼성전자는 특히나 파운드리 분야, 수탁과 생산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요, 국내 증시에서도 수혜주 찾기의 혈안인 상황입니다. 분야별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대략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화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미세화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노광 공정. 현재 웨이퍼 칩에다가 회로를 조사해서 빛을 조사해서 네. 새기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노광 공정과 관련된 장비를 국내에서 만들지는 못합니다. 일본에는 있어요. 하지만 일본도 아까 말씀드렸던 ASML에 네. 이제 밀립니다. 그래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EUV라고 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유일하게 네덜란드 업체인 ASML만 생산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공정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사실 그 공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공정과 관련돼 있으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소재 쪽을 찾아보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감광핵 포토 레지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광광핵을 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이 그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포토 네. 마스크라고 했어요. 그 포토 마스크를 보호할 때 필요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펠리클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펠리클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FST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기업 내역을 조금 더 조사하게 봐야 되고요. 네. 차트도 봐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 일일이 보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저도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네.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어쨌든 그런 정도 파악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즉 수탁 생산이죠. 그것을 직접 하는 데를 찾아볼 필요도 있다는 건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생산을 현재 하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업체가 DB 하이텍, 옛날 동부전자인데요. 김준기 전 회장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명운을 걸고 현재 사운을 걸고 했던 사업입니다. 계속 고생, 적자만 하다가 네. 최근 들어 흑자 반전됐는데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갑니다. 이제는 알짜배기 회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DB 하이텍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패키지 쪽, 일반적인 패키지 쪽에 3대 업체가 있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또 SFA 반도체. SFA 반도체 세 가지가 있고요. 사실 이건 약간 범용 패키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방성은 좋지만 어떤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나마 네. 하나 마이크론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요. 나머지는 실적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네페스나 또는 LB세미콘 같은 패키징 업체가 있는데 네. LB세미콘은 제가 고객사가 중요하거든요. LG향입니다.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분야는 설계, 개발 이쪽도 중요한데 이게 상당히 다양한 우리나라가 취약하긴 하지만 네.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여러 업체들이 각각 종사하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업체 몇 개를 보면 어버브 반도체 최근에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현재 그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컨의 거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80%가 되고요. 텔레틱스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쪽이고요. 칩선 비디오가 재미있습니다. 설계 자산, IP라고 하거든요. 네. 설계 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디텍 같은 경우는 센서류 쪽입니다. 센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센서류 쪽에 시스템 반도체를 영위하고 있고요. 네. 동훈 아나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카메라, 자동 초점, AF라고 합니다. 자동 초점 쪽에 현재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요. 네. 아진 엑스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특이할 만합니다. 정밀 모션 제어 쪽인데요. 특히 반도체 장비나 휴대폰 장비를 모션을 제어하는 그러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네. 뺨리스라고 합니다. 네. 뺨리스 설계업체고요. 또 알파홀딩스도 있는데 설계
이쪽에 이제 실적이 좀 약해요. 칩 디자인 쪽입니다. 디자인 쪽을 하는 유일한 업체고 삼성전자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설계 디자인이죠. 네. 설계 디자인을 담당하는 유일한 업체 파트너사입니다. 의미는 있지만 실적이 좀 약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요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유비 양우석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고민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선택을 해볼게요. 네, 오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문자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MPK, 코아스 등등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끝번호 2885님 문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헬릭스미스 보내주셨어요. 도와주세요. 29만 원 꼭대기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은 저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매수가로만 좀 진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 26만 300원이었습니다. 네, 상승 흐름이긴 한데 어떻게 진단을 잘 해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얼마 전까지 그 상호가 바이로메드였었고요. 최근 들어서 상호를 헬릭스미스로 바꿨죠. 네. 그 상호가 일단 재미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헬릭은 유전자라는 뜻이고요. 네. 스미스는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오. 그러니까 유전자를 대장장이처럼 공작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의 상호로 바꿨다는 거죠. 실제로 이 상호처럼 이 업체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각종 질환, 특히 암을 치료하는 그러한 기존을 아주 오래 전부터 개발을 했던 업체입니다. 그 기존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임상 3상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금년 중 아마도 여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임상 3상의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고 네.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 정도에 신약 개발 신청 FDA죠. 신청을 할 것이고 네. 빠르면 내년 말까지 신약 허가, 품목 허가라고 합니다. 판매 승인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네. 기존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VM20이라고 하는 기존이거든요. 네.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거는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당뇨병 같은 경우 모세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네.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질환이 발병되는 거잖아요. 네. 이 업체는 유전자 조작입니다.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네. 현재 그 새로운 모세 혈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또는 신경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새로운 신경세포나 또는 신경세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네, 그런 역할, 이런 기존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이 글로벌적으로 네. 인정을 받아. 미국에서도 세포치료제는 사실상 미국에서 아주 엄격한 그런 규제 때문에 잘 허용을 하지 않는 네. 그런 대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는 그런데 희귀의약품으로 그렇군요. 첨단 재생의약으로 지정 램이라고 합니다. 네. RM 정확하게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램이라고 해요. 네. 그걸 받았어요. 네. 그런 정도로 인정 희귀의약품이고, 그리고 또 난치성입니다. 네. 이런 게 나중에 품목 허가도 잘 받고요. 네.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전망이 좀 좋군요. 받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은 금년 네.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금년 들어서 거의 7천억 이상 네. 단일 종목을 특히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이 종목을 네. 외국인들이 금년에만 7천 네. 이상 샀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인보선 사태 때문에 같은 유전자 조작 한째 뭡니까 이게 세포 치료제거든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그렇군요. 압박을 좀 받은 측면이 있었다는 건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기술력은 보면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갖고 종목은요. 있어야 하는군요. 물량이 많으면 물량 조절이 필요하지만 가령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헬릭스미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차트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일정 부분은 그냥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네. 차트상으로 단기 물량 조절을 한다면 현재 이 가격
25만 원이 깨지면 곤란합니다. 네. 추세 이탈로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안 갖고 계시면 이때 사야죠. 이때 사야 된다는 거. 인보수 사태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네. 그리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면 전고점 30만 원까지, 31만 원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4만 원 그런 정도. 아. 단기로 본다면요, 그런 정도로 보시고 네. 단기로 대응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목표가는 31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 그리고 24만 원으로 손절가 설정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손실률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아지는 게 또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비 양우석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LOT 백큐움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정 과정에서 제가 일부러 빼놓고 얘기한 분야가 하나 네.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위해서 일부러 빼놨다는 건데요. 네. 노광공정을 제가 설명을 예. 드린 바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일반적인 노광공정이 아닌 극자외선 네. 노광공정입니다. 일반적인 노광공정은 일반 환경에서 그 기계, 그 장비를 작동시키면 되는데요. 네.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EUV, 이 장비는 비싼 만큼 초미세, 첨단 청정 환경에서만 작동이 돼야 됩니다. 네. 거의 진공 상태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진공 상태로 작동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런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오. 반도체 진공 장비, 진공 펌프 업체가 바로 이 업체입니다. 네. 10수개의 노광 장비에 필요하고 그것이 가동된다고 했을 때 그와 네. 관련된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될 것인지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 장비, 해서 이 LOT 백큐움이 국내 유일한 반도체 진공 펌프 장비고 네. 그리고 진공과학기 시스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크게 실적이 지금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또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죠. PER이 불과 6, 7배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싶고요. 네. 굳이 장기로 본다면 손절 기준가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정적 실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네. 업체다 하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단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죠. 거래도 약간 붙어 있고 최근에 네. 반도체 장비 테마가 불면서 약간 그 부분이 각광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감안한다면 손절 기준가는 약 8,000원 정도 좀 밑에 깔아놓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목표가는 15,000원 단기입니다. 네. 장기 보면 그 이상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와주신 종목 LOT 백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4분 전에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 화요일장이 막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탈바꿈했습니다.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이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가 증시의 디딤돌 역할을 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뉴욕 3대 지수 출발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보시다시피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 0.16% 빠진 마이너스권에서 다우지수는 0.07% 소폭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는 0.67% 빠지면서 현재 혼조세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사실 오늘 이렇게 장이 개장하기 전에요.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맥도날드와 GE의 실적,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 나오게 되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이벤트들 많습니다. FOMC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요. 미중 무역 협상 현재 베이징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실적은 오늘 장 마감 후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에 소비자 신뢰지수와 잠정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시면서 미국장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일 휴장을 하지만 내일 미국장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 머니W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1.65%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신한지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61달러 31센트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1.26%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죠. 유로화,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 시각 0.32% 내린 9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FOMC 결과에 따라서 추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달러원 환율은 현재 1,166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환시에서 오늘 연고점을 또 경신하면서 1,168원 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자, 양호한 미국 경기지표와 달리 중국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자 글로벌 강달러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변경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스카이 웨스트 항공입니다. 자, 미국 유타주의 세인트 조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 항공사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수익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특히 최근 항공기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 인상 깊게 평가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임페리얼 캐피탈에서는 2019 회계 연도의 긍정적인 전망을 인용하면서 아웃퍼폼 등급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69달러에서 7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바로 이튼 알렌이라는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자, 가정용 가구 제조업체로서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자, 태시 자문그룹에서는 최근 목표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2.8%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면서 목표가를 21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오전 9시 38분 지나고 있는 뉴욕 시간입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라이징스타 관심주 실시간 상황 브리핑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퀄컴입니다. 바로 어제 제시를 해주셨죠. 5G 시대의 수혜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19년 만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의 행진 이어가고 있는 흐름 보여집니다. 자, 현재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86달러 선에서 거래되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께서 제시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가람 연구원께서 총 5개의 종목을 살펴봐 주시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엑스포입니다. 엑스포의 경우는 지금 5G 관련주입니다. 매수가 4달러 20센트에서 거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한 종목인데요. 자, 엑스포 현재 0.74% 빠지면서 4달러 54센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 오늘 또 심지어 나와주셨기도 했는데 오늘 포드모터 컴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무려 1% 상승을 하면서 10달러 42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9달러 50센트 선에서 그때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투자 전략을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라이징 스타 관심주 퀄컴 엑스포 그리고 포드모터 컴퍼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글로벌의 이성배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방금 또 리뷰를 통해서 보기도 했었는데요. 포드모터 컴퍼니 흐름이 참 좋더라고요. 가격 전략과 이슈 또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포드모터 컴퍼니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소개를 해드렸고 네. 그때 당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실적 발표가 금요일날 이제 이뤄진 이후에 그 당일만 하더라도 이 10% 넘는 이 상승 마감 어떻게 보면 이제 급등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 포드모터 컴퍼니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같은 급등을 보였던 거는 근 1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굉장히 좀 기록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매출액은 대략 한 40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사실 이 월가에서 바라봤던 이 한 주당 순이익은 27센트였는데 이 포드모터 컴퍼니가 44센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 같은 좀 기록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이제 호실적을 보이게 된 이제 원인을 먼저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미국의 이제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수혜를 고스란히 이 포드모터 컴퍼니가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 1분기 실적은 이제 호실적을 보였는데 이 향후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 같은 흐름을 이어 나갈지라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 생각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최근에 뭐 2년 동안 납품하지 못했던 이런 납품처에서의 이 매출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뭐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호응도가 좋지만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유럽 시장에서까지 이 향후 판매량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포드모터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 그간 무역 분쟁에 따른 굉장히 좀 피해도 고스란히 입고 이에 따른 뭐 투심도 굉장히 좀 위축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달까지 해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 타결에 대한 기대감 이에 따른 수혜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정말 잘 마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 포드모터 컴퍼니는 분명 이 주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네. 돼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동사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이 수혜를 기대를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제 오늘도 굉장히 좀 1% 넘는 이 상승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해 나가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더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포드모터 컴퍼니인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포드모터 컴퍼니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놓고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차트가 이제 일봉상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 뭐 단기 바닥권 뭐 7달러 이 40센트 부근에서
최근에 뭐 $10 45센트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뭐 굉장히 좀 뭐 단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3, 4개월 만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35%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이전에 이제 실제로 굉장히 좀 낙폭도 크게 굉장히 좀 이어졌던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고점, 단기 고점에 따른 상승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난 흐름.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이 상승에 대한 이 저항을 좀 이제는 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에 따른 부담은 어느 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10 이하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단기 목표가는 이제 $13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이 $9 30센트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드모터 컴퍼니 새롭게 설정된 가격 전략 목표가 $13, 손절가 $9 30센트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새롭게 들고 온 종목이고 이 역시 오늘장에서도 바로 즉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역시도 이제 상승 출발하고 있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동사의 이름은 이제 고프로입니다. 혹시 고프로 들어보셨나요? 네,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작은 액션 카메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액션캠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런 기업입니다. 요새 뭐 자전거가 되든 뭐 이제 이런 뭐 바이크, 뭐 핸들에도 착용을 하고 뭐 헬멧에도 착용을 하고 그밖에 뭐 수영이나 이제 스키를 탈 때도 뭐 착용을 하는 굉장히 좀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액션캠을 제조하고 뭐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이 자체 내에 고프로 퀵이라는 이제 편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네. 통해서 이 가입자들끼리 이 컨텐츠도 뭐 공유를 하고 약간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좀 애플하고 비슷한 서비스도 같이 이제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액션캠이라는 게 좀 틈새 시장의 좀 전자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이 액션캠 카메라의 시장은 향후 이제 2025년도까지 지속적인 이 성장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 그 액션캠에서 글로벌 1위인 기업인 이 고프로를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간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이 17년도까지만 해도 주당 한 11불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대략 한 6불이 채 안 돼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최근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한 네. 1, 2년 사이에 한 45% 정도 좀 하락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하락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동안 좀 저가형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 출하량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에 따른 이 평균 판매 가격도 낮아지고 뭐 이익도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고프로에서 이제 하이엔드 카메라를 출시를 하고 네. 또 이에 따른 이제 반응도 굉장히 좀 호응도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하락 요인에서 이 벗어나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뭐 동사 역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포드를 저번 주에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네. 소개해드렸다면은 이 고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월 2일 날 실적 발표가 이제 1분기가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네. 긍정적인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대략 한 15% 정도 보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을 듣고 기대하고 또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프로 역시나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많이 기대되는 또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네, 고프로는 지금 이제 $6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주가에서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뭐 6불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기 목표가는 이제 $7 60센트를 제시해드리고 이 손절가는 $5 50센트인데 앞서서 얘기했던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가 하락이 좀 이렇게 컸던 이런 낙폭 과대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이 동사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억 뷰 유튜브 이제 누적 조회수가 이제 20억 뷰를 이제 오늘자로 이제 네.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단순히 조회수나 뭐 구독자 수가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는 뭐 단순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이 마케팅 활동으로도 굉장히 좀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볼 수 있겠죠. 네, 오늘도 들고 와주신 고프로 목표가 $7 60센트, 손절가 $5 50센트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참고하셔서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성보 연구원이 오늘 들고 와주신 포드모터 컴퍼니와 고프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국내와 해외 관심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더블유와 함께 이기는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